그다음에 서울콘이 어떤 건지에 대한 조금 더 설명, 그다음에 이걸 하게 되는 계기, 뭐 어떤 생각으로 하게 되는지, 그다음에 서울콘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또 뭔지, 또 그것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서울경제진흥원이 뭐 문화재단이나 관광재단이 아니고 이런 행사를 하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순서를 이렇게 차곡차곡 밟아 나갈까 하다가 너무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요거 순서와 상관없이 조금 요걸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CES 이제 주관사예요. 서울에 있는 CES 85개 기업을 데리고 또 1월달에 이제 라스베가스 CES로 갑니다. 근데 CES는 정말 전 세계적인 박람회잖아요. 2등하고 차이가 많이 지는 CES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 전후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기자분들이나 또는 공직에 계신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에서 좀 많은 그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야, 한국이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이런 리딩하는 나라인데, IT 강국인데 한국에도 이런 행사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아마 여기 계신 기자님들 많이 하고 많은 질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CES를 조금 공부를 할 때, CS 준비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CS가 이렇더라고요. 67년도에 뉴욕에서 소비자 가전 박람회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CES가 성공한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많이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겁니다. 기자님들 상상해 보시면 67년도에 뉴욕의 라이프 스타일은 전 세계 탑 오브 탑입니다. 처음으로 가정용 VCR이 나오고 처음으로 전자레인지가 집에 보급이 되는 그 시점에 뉴욕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뉴욕에서 소비자 가전 박람회를 한다 그러면 그때 그곳에서 열리는 거에 가보는 거에 동의가 돼야 돼요. 한국에서 만약에 어떤 박람회를 한다 그랬을 때 전 세계에서 동의가 돼, 맞아, 가봐야 되겠어, 가보고 싶어 한 동의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반도체입니다. 한 가지는 또 자동차입니다. 동의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CES가 성공한 요인 중에 몇 가지를 또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는 확장성인데, 두 가지 면에서 확장성입니다. 반도체 저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니까 반도체 박람회 하는 거 되면 좋은데, 그러면 과연 그 박람회에 일반인들이 막 올까요? 막 재밌어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일반인들에 대한 확장성이 좀 줄어듭니다. 근데 가전 박람회 CES는 일반인들 재밌잖아요. 막 오고 일반인들 확장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박람회가 성공하려면 이런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확장성입니다. 뭐냐면 CES는 가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보통신에서 모빌리티에서 XR, VR로 계속 주제 확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도체를 갖고 하기 좀 그렇죠. 그런 확장성이 관심이 크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마지막에 또 성공한 요인 중에 하나를 보니까 그 당시 그때 남들이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계속 역사성이 축적이 되거든요. 저희가 올해 1회를 합니다만 1회 때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조금씩 부족함이 있겠죠. 근데 2회, 3회, 4회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겠죠. 부산영화제도 그랬고요. 그런 것처럼 남들이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자동차를 가지고 박람회를 한다 그러면 상해 오토쇼나 프랑크푸르트 오토쇼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렇게 유니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곳에서 열리는 게 동의가 돼야 되고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남들이 지금 안 하고 있어야 되는 박람회나 페어를 서울에서 한다면, 전 세계가 K 컨텐츠의 고향이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K 컨텐츠를 가지고 박람회를 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고요. 또 재밌는 거 아세요? 영화 쪽, 드라마 쪽 이런 박람회 있는데 종합적인 K 컨텐츠, K-팝을 갖고 하는 것도 있어요. 종합적인 박람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 저희 서울시가 지금 창조 산업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있고 콘텐츠 산업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또 하나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요. 되게 훌륭합니다만은 미디어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대선 후보 토론회 때요. 공중파의 대선 후보 토론회도 정말 훌륭했지만 미디어의 혁명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미디어 측면입니다. 창조산업 측면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컨텐츠에서 인터랙티브하고 소비자랑 같이 교감하는 컨텐츠들, 팬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컨텐츠들을 다루는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들이 IT 산업의 끝자락에서 전 세계의 IT 강국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 시점을 넘어서면서 인류는 지식정보사의 끝을 넘어서 감성사회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꽃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전 세계 한류에 놀라울 정도로 열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한류나 문화 콘텐츠는 어떤 거냐면 IT 인프라 위에 올라탄 한류입니다. OTT가 없었으면 이렇게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런 것 속에서 전통적 제조업 시대의 프레임워크가 아닌 새로운 시대, 미래 감성사회에 알맞는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박람회가 바로 이번에 새로 기획된 서울콘이라는 것처럼, 이런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뭐 미래학자들의 얘기고요. 이 감성사회에서는 이 이야기가 중요시한데, 이게 단순하게 BTS가 마이클 잭슨을 능가한 게 음악으로 능가한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방법이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기존의 선진국들이 해왔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 세계를 리드한다면 따라갈 수는 있어도 앞서갈 수는 없을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바로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겁니다. 서울콘이라고 하는 미래형의 감성사회에 걸맞는 박람회를 만들어보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인 미디어에 대한 얘기고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알고 계신 모든 이런 박람회들은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서울콘은 인플루언서라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전 세계 최초의 축제 아니 박람회라는 겁니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고 하는 수우파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신다. 완전히 대박을 낸 프로그램인데, 수우파는 가수의 백댄서에 불과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된 거죠. 이게 새로운 감성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인 겁니다. 이런 한 명 한 명의 인플루언서가 1인 미디어가 돼가는 것과 같은 이유들입니다. 또 이 안에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안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컨퍼런스 세미나 섹션이 있고 28개의 섹션이 있는데요. 컨퍼런스 세미나 섹션이 있고 페스티벌 섹션이 있고 또 그 패션 뷰티 컨텐츠 섹션이 있고 또 그 뭐가 있더라? 엔터테인먼트 섹션이 있고, 섹션 안에 각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되게 다양한 28개의 프로그램들이 녹아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무나 지금은 유명하죠. 페이커, T1. 그 저희가 T1이랑 이거 협의를 했던 지난 봄에는 전 국민이 T1이나 페이커에 그렇게 열광하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T1이 인플루언서로서 T1 팀이 페이커가 그 이제 팬미팅을 하게 되는 게 잡혀 있고요. 국내 유일무이한 대중문화 예술상이 있습니다. 에이판 어워즈라는 겁니다. 에이판 어워즈가 서울콘의 이름으로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작년에 송중기 씨가 대상을 받았는데요. 이거 어떤 차이점이냐면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연말에 방송사마다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뭐 작품상 다 주게 되는데 방송사 걸 중심으로 주기는데, 에이판은 공중파, 종편, 케이블, 그다음에 OTT, 그다음에 인터넷 웹상에서의 모든 드라마를 대상으로 시상을 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줄 때 전 세계에서 한국의 한류 콘텐츠를 가장 많이 알릴 글로벌 인플루언서 6명을 시상을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그 오픈을 했는데 그 1분 30초 만에 완전히 그 티켓이 솔드아웃이 됐어요. 물론 무료로 하기는 하는 겁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한 5분 10분 걸릴 줄 알았는데 4천석이죠. 그게 3천석 완전히 그냥 그 솔드아웃 됐고요.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은 자료를 통해서 나타내드리겠습니다만,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타겟 마켓은 40대, 50대, 60대가 아닙니다. 10대, 20대, 30대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어떻게 자랐냐면, 해마다 해피니어 어머니가 섣달 금음날에 일찍 자면
눈썹 샌다 그래갖고 맨날 12시까지 어떻게든지 잠을 안 자고 막 그런 경험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제가 테레비를 통해서 보는 게 있었습니다. 늘 CNN이 비춰주는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보면서 해피 뉴욕 카운트다운을 늘 맞았습니다. 저희 경험을 작게 또 말씀을 드리면 이 행사 준비 때문에 지난 봄에 미국의 애너하임의 비드콘이라는 행사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여기 계신 몇 분이랑 같이 저희가 서울콘이라고 써있는 까만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백인 여자애가 얼굴이 빨개졌고 저희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있다가 그 아버지가 오더니 같이 사진을 찍어달래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서울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 10대 여자애가 같이 사진을 찍기를 원하는 그게 지금 현재 서울입니다. 그래서 저희 타겟 마켓 10대 20대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맨 처음에 이거 제가 예산을 뭐 좀 많이 달라 300억 달라 그랬다가 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많이 좀 줄어들어서 한 29억으로 예산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3, 2, 1, 0하고 BTS가 올라오는 거를 3년만 한다면 전 세계 10대, 20대 애들은 12월 31일 자정만 되면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인스타로, 틱톡으로 서울을 찾아볼 거예요. 기자님도 그때 같이 가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마켓시어 1위는 프랑스 화장품이 아닙니다. 한국 화장품입니다. 그 한국 화장품의 주 소비자가 누구냐면 바로 한국 콘텐츠에 오리엔트된 10대, 20대입니다. 제가 아까 좀 시작을 할 때 서울콘의 타겟은 40대, 50대, 60대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콘을 보고 자란 해마다 해피뉴이어를 할 때 서울콘을 보고 자라가 서울콘에 와보고 싶어 했던 10대, 20대가 나중에 한국 전자제품을 사는 거고 한국 자동차를 사는 거고 한국 화장품을 사게 되는 겁니다. 40대, 50대들은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늘 쓰던 거를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서울경제진흥원이 서울콘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 시절에는 개별 기업이나 산업 지원에 대한 개별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서울경제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제 인프라에 더 영향을 미치는 실제로 다 아시고 제 얘기가 아니라 수출입은행 자료나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를 보시면 콘텐츠 수출 1억 불이 되고 콘텐츠에 1억 불이 오리엔트 될 때 생산 유발 기술은 5.1억 원입니다. 이 자료들은 나중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이런 일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 인플루언서들에 의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 인플루언서들이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이 서울에 다 모인다는 얘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이렇게 자기가 대충 만듭니다. 한국은 너무 잘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다면 아마 BBC, CNN, 뭐 MBC 다 모셔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도달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여기는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고요. 끝으로 이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 스트릿 패션에 대한 설명이고요. K-pop 카운트다운에 대한 얘기고요. 뭐 각 나라에서 많이 옵니다. 전 세계 나라별로 제가 오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물론 한국이 제일 많고요. 한국이 제일 많고 각 나라별로 다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전체 리스트를 엑셀로 제가 뽑아서 가져오려고 했더니 거의 100장 가까이가 돼갖고 다 뽑지를 못했고요. 중요 리스트 그리고 이렇게 납니다. 셀러급, 메가급, 미들급, 그다음에 매크로, 그다음에 또 나노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위로 갈수록 뭐 이렇게 팔로워 수가 많아지게 되죠. 보통 50만 팔로워만 있다고 해도 되게 엄청난데 50만에서 100만 사이가 매크로게 되게 됩니다. 매크로까지가 아까 제가 숫자를 잘 외우지를 못했는데 그걸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요. 이거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화로. 이들이 돈을 받고 온 게 아닙니다. 이들이 힙하게 즐겨주기만 한다면 찍지 말라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너 왔으니까 너 이거 찍어, 너 이거 찍어, 너 이거 찍어 라고 하려면 서울을 홍보하려고 그렇게 강요한다면 그거는 비즈니스니까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오냐? 서울이기 때문에 옵니다. 어차피 서울에 오고 싶었고 관심이 있었고 한국 콘텐츠 좋아해서 한 번은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열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탁한 사람 10명 중에 한두 명은 돈 안 받고라도 즐기러 온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한국 컨텐츠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풀리 인조이해서 이 박람회를 자리를 잡는다면 나중에 이렇게 될 겁니다. 배우들은 칸느 영화제에 초청된 배우와 그렇지 않은 배우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서울콘에 초청되는 인플루언서와 그렇지 않은 인플루언서들이 있을 거고, 따라서 한국에서 인플루언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자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한국의 네트워크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점점 더 이제 처음에는 올해는 그 섹션이 많이 줄어듭니다만 점점 더 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섹션들이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리포트 정리해 놓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PPT로 딱딱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간략하게나마 서울콘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